안녕하세요. 최승민 작가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팬데믹 때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 중에서 뭐 못해도 절반 이상은 팬데믹 때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팬데믹 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던 사람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상황을 좀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S&P 500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아마 팬데믹 때부터 투자를 해본 사람들, 좀 뒤늦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차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기는 했었지만, 지나가고 나니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요런 정도의 파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때도 뭐 세상 망하는 것 같았었지만 이때가 팬데믹 때거든요. 팬데믹 때 떨어졌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쉽게 하는데, 저도 투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말이 몇 년을 버티는 거지, 사실 하루하루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시장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시장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게 일주일 안에서도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을 그냥 버틴다? 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S&P 500이고 나스닥입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렇죠. 요게 솟아 올랐었던 요게 이제 닷컴 버블일 때인데, 닷컴 버블일 때 그래도 뭐 결국 우상향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니케이 차트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차트인데, 뭐 다들 아는 일본의 버블의 정점에 이제 왔습니다. 거의 40년에 걸쳐서 이제서야 40년 만에 이 지수를 복구를 한 거예요. 요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요때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마 없겠죠. 나중에 요것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상하이 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인데 보면은 두 개의 불기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으로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요것도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운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스피 하지만 40년 넘게 있는 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 네, 주가입니다. 이것도 40년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이제 조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무조건 우상향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뒤에 얘기를 할 텐데, 정책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한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일본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드라마틱한 어, 일본의 주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블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아, 그때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샀지? 그리고 그때 팔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채권을 돌렸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승자였겠다라고 생각은 쉬운데, 내가 막상 그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하기는 되게 어렵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관세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다들 내가 현금이 있으면은 더 살 수 있는데라고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게도 현금을 다 소진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버크셔에서는 뭐 또 이런 폭락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버크셔도 전체적인 지수가 폭락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버크셔 지수도 같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버블이 1, 2년 막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도쿄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주식도 포함해서 부동산까지도 6년 동안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1, 2년 투자한 사람들은 뭐 그래,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아마 1년, 2년 차 때 이게 고점이다라고 해서 팔았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3년 후, 4년 후에도 올라간다? 그걸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1987년을 정점으로 한 겁니다. 1987년 요거를 보더라도 투자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되게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한 1년 반 만에 지수가 2배 반 이상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팔아가지고 요거 내가 되게 잘 팔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그래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다, 폭락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잘 보면은요, 제가 얘기했었던 요 고점, 요쯤 부분에서 요쯤까지가 거의 반년입니다. 반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피로도가 굉장히 커요. 자, 지수가 26,000에서 21,000까지 내려왔다. 거의 20%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겪는 상황이랑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상태에서 더 갈까? 더 갈까? 하는데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자, 이때 폭락이 와요. 이때 폭락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진짜 폭락할 때가 됐다. 38,000에서 3만을 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20%가 깨졌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저번에도 20%가 깨졌으니까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하락의 시그널이다 라고 해서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이후로 빠집니다. 제가 뒤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실시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상황을 겪었었던 사람들이 20%가 빠져서 요때 폭락 때 들어가서 이렇게 이때 들어갔으면은 이때도 벌써 2배 이상 거의 뭐 4만까지 갔으니까 2배 정도 먹게 됐잖아요. 이때를 겪은 사람들이 요 20% 하락을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 거냐는 말이죠. 자, 물론 내가 요때 아주 저점에서 사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때 요 파도를 걷다 보면은 하락했었을 때는 다시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믿음이 이때는 엄청나게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40%, 그러니까 20%에서 한 20%가 더 빠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이 이후에 보면은 자, 요때 다시 내려왔다가 요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탈출 기회다 해서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빠집니다. 더 빠지고 지수가 단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서 2만 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시간으로 보면은 1987년부터 91년까지 4년의 시간이 날아간 겁니다. 이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무조건 저점이다. 4년 전에 산 사람이 왔던 가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요때 아니면 요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털어 넣었을 겁니다. 자, 이때 반등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때 넣었다가 요때 계속 넣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3만 이상은 뚫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서 가다가 떨어집니다. 요때가 아마 사람들이 가장 큰 패닉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급격해 보이지만 요것도 반년 이상 걸린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16,000까지 내려온다. 16,000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지수가 1986년, 거의 8년 전 지수로 내려온 거거든요. 요때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줬을 때, 자, 이 반등은 가팔라 보이잖아요. 이때부터 수직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도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14,000을 깨요. 자, 14,000을 깬다라는 거는 이 지수가 1986년, 이때는 96년이거든요. 96년인데 86년,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이때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때 평단가로 가지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했지만 이때부터 보시면은 아까의 그 높은 상승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본 지수도 박스피예요. 이때부터 15,000선에서 16,000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000년이 들어서면서 지수가 만을 깨고 8천을 깹니다. 내가 주식을 지금 자 여기 뭐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15년, 20년, 10년, 20년을 했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이게 뭔가요? 반의 반토막 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때도 항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이때 대상승을 노리고 기다리는 건데 8천을 깬다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빴냐?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G2였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삼성 같은 뭐 삼성이나 LG가 일본에 비빌 수 있는 때도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때도 바닥을 찍으니까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자, 이렇게 길게 보겠습니다.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자, 요때 2008년도에, 그러니까 호황이 오는 것 같았었는데,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주식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조금 억울한 거는, 다른 나라 증시들은 여기서 한참 더 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일본은 한참 더 가지도 못했어요. 이 박스피 구간을 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된 거는 자 보시면은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이때 일본은 또 악재가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도부터 보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자, 2012년도부터 보면은 주식 시장이 미국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2년도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일본 주식시장은 버블 이후로는 20년, 30년 주식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무한적인 희망 고문이고 2012년도부터는 아베노믹스 때부터 반등을 해요. 자, 근데 일본 주식시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의 개미들은 투자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 30년 동안 학습된 게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막 100주씩 사야 되고 그래서 되게 자산가들의 자산가들의 그 영역이란 말이죠. 자,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내가 이 시점에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왔다리 갔다리 거의 20년 동안 박스피처럼 움직이는 일본 시장에서 얘가 드디어 2만 포인트까지 왔어요. 이때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때 팔아야 된다. 팔고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하고 이때 살아남은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되게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때 팔았었던 사람이 이거보다 더 저점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짧아 보이지만 몇 년 동안 저점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저점이 오지 않고 내가 생각한 저점 막 15,000대 이렇게 오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란 말이죠. 근데 이때 오래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 상승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믿기 어려운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서 드디어 버블 시절에 4만 포인트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때부터 지난 한 10년, 한 15년 동안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일본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근데 오히려 30년, 40년 했었던 사람은 지금 상황이 무서울 겁니다. 고점일 수도 있다. 일본 이거는 페이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이걸 아주 길게 보면은 큰 상승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큰 상승까지 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상하이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되게 무서운데요. 자, 주가 지수가 뭐 앞에 뭐 이런 저런 뭐 파도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주가 지수는 요때를 보면 되겠죠. 요때는 이때 한국에 있었던 분들도 이때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때는 중국 펀드를 안 하면은 약간 바보 취급을
당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열풍이었어요. 자, 이때를 보면은 자, 2007년도에 이때도 뭐 상승될 텐데 2000이었던 주가 지수가 6000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년 만에 1년에 지수가 3배 넘게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어느 길 봐도 이미 1년 만에 주가 지수 자체가 2배가 넘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약간 좀 무서운 하락이 있는 것 같았다가 하락 때 매수하면 올라갔다가 하락 때 매수하면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6만 포인트를 찍고 자, 요때가 무서운 건데 떨어지고 다시 또 삽니다. 샀을 때 역시 저점에서 사니까 다시 올라가네 라고 했는데 이때 어마무시한 하락을 겪게 되죠. 자, 요것도 아까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요때부터 반등할 거야. 요때부터 반등할 거야. 요때부터 반등할 거야 라고 하는데 다시 자, 요 저점이 한 17,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2008년, 2006년 2년 동안의 상승이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버크셔 회사에도 그렇게는 못하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막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 같지만 이때부터도 중국도 계속 그냥 박스피입니다. 넓게 보면은 그냥 박스피예요. 왜? 그 다음에 어마어마무시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08년부터 뭐 한 2014년 한 6년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중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했으면은 철저하게 두드려 맞고 이때부터 중국 주식은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14년 말부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상승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 장난처럼 보이는데 자, 2014년 말부터 22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2.5배 지수가 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 박스피를 겪었었던 사람들은 이 단기간에 한 3달 만에 지수가 거의 뭐 한 1.5배 이 정도 올라가면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팔았다가 여기 팔고 손절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적당히 팔았으면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3천에 팔았던 사람이 4천 넘어서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요 하락이 있었을 때 주식을 사게 됩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5천까지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언제 사느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을 겁니다. 엄청 떨어졌잖아요. 지수가 20, 30%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고 3,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때부터 희망 고문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네, 중국도 그냥 박스피를 갑니다. 박스피를 가는데 이것도 일본이랑 비슷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2018년도에 주식이 다시 우상향을 하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거를 다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상향하는 것 같다가 2018년도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2만 한 4천 포인트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2014년 이 상승하기 초반에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수익이 다 날아갔는데 인간이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버티질 못해요. 자,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버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버텼더니 다시 올라가요. 그래, 역시 버티면 올라가지 라고 했는데 이러고 나서 팬데믹이 벌어집니다. 팬데믹이 벌어져서 다시 270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되게 쉬운데 버티기가 정말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주식을 요때 언제 사냐면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때 사요, 대부분. 요 반등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팬데믹까지 벌어져서 요때 손절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모든 주식시장을 팬데믹부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중국은 그 이후로도
팬데믹 때 물론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예전만큼의 상승은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이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어, 일본하고 중국을 봤으니까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은 뭐 여기도 약간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상승은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 2008년도 앞에 거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로더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올라갔었던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반토막이 나가지고 되게 억울하고, 다시 또 이렇게 다행히 우리나라는 리만 브로더스의 고점을 회복을 했지만 계속 박스피의 장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다가 2018년에 다시 또 올라가다, 이때 비슷하거든요. 2018년도에 이렇게 다시 주식이 올라갔다가 트럼프 때문에 다시 떨어집니다. 자, 이때 2018년도에 관세 전쟁 때문에 떨어져요. 이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500에서 2,000까지 내려갔으니까 엄청나게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2,000을 깹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버텨가지고 다시 상승을 기다렸다가 이때 팬데믹이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2,000을 깨고 1,500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때를 지나서, 팬데믹 때의 바닥을 지나서 한 요때쯤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봤었던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2018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바닥을 찍었다가 2000 이게 왔다. 근데 한국은 옛날부터 그냥 박스피였다. 이 정도가 왔었을 때 전문 투자자들도 손절하거나 이제 익절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2018년 여기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3천을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희망의 회로를 돌렸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그냥 우리나라는 박스피 장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18년에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 아직도 지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8년 동안 여기 투자를 했었던 사람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투자했던 사람이 요런 때 주식을 더 사고 팔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는, 트레이딩을 엄청 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수익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우상향을 하는 나스닥은 믿을만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것도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자, 요걸 보면은, 자,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정점을 찍었다가 요게 지금 10년? 거의 한 20년 정도의 차트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20년 정도의 차트인데, 이거를 보면서 미국 주식은 무조건 장기 우상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닷컴 버블 왔을 때 이때도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때를 좀 가까이서 보면은 이때도 이미 높아 보이잖아요. 닷컴 버블 직전인데 이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주식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를 봤었던 사람들은, 자, 5천까지 갔던 포인트가 3,30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버티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점이라고 현금을 다 썼을 텐데 이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래도 이때 살 수 있다라고 했었으면은, 뭐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때 막 120평선 이렇게 그리면서 이때 뭐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이다, 뭐 전 재산을 건다, 뭐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죠.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었을 때 이때 진짜 사람들이 전 재산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서 지난 2년 동안의 수익이 날아갔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수가 1400까지 떨어집니다.
140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때 보면은 97년도까지 가는 건데 4년 동안에 수익이 날아갔다라는 얘기고 지수가 5000, 5000에서 1400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반에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때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인 것 같잖아요. 내가 4년 동안의 시간을 벌었는데. 근데 이때도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수가 1100까지 떨어집니다.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요거를 봤었을 때 이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요. 고점에서부터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심한 고문하면서 바닥으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공포를 겪었다라고 하는데 그 공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였을 겁니다. 게다가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3배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었을 텐데 그래서 어 진짜 작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 주식, 중국 주식보다도 훨씬 더 심했어요. 요 상황에서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토막이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박스피가 이렇게 있으면서 뭐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죠? 뭐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2배 오르지 않았냐? 그렇지만 자, 여기서부터 2배 정도를 회복을 한 게 대충 한 2004년에 회복을 했는데 이때부터 2007년까지도 보면은 이걸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안 올랐다. 그냥 계속 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자 2007년, 2008년도에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자, 요때 중국 주식은 뭐 5배 막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때 1년 동안 뭐 10%, 20%?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중국 주식은 5배가 올랐는데 미국 나스닥은 20%밖에 못 올랐다. 이때 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을까? 네. 진짜 얼마나 미국 주식을 믿고 장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박탈감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네,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겨우 20% 올랐었던 증시가 다시 1200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상하이도 많이,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근데 억울한 거는 나스닥은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1200까지 떨어졌어요. 1200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시간으로 보면은 지난 10년간을 날려버린 겁니다. 지난 10년간을. 지난 10년간을 날렸다가 이때부터 미국 주식은 끝없는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중간에 파도들도 있죠. 이때부터는 그냥 잔파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요때 이 고점에서 와가지고 요때가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년 동안 주식이 있었던 시장에 요때에 샀었던 사람이 10년 동안 나스닥이 회복을 못하고 중국이 올라가는데도 나스닥은 올라가지 못하고 폭락하면 더 폭락한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주식은 무조건 장기 우상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 트레이딩을 잘하고 계속 투자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이렇게 잔파도들이 있지만 마치 무한 우상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이게 잔파도 같지만 이때를 보게 되면은 자 9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96년, 2009년 23년 동안 요때 팔고 샀다 팔았다를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1100이었던 게 97년, 96년인데 23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추가적으로 거의 한 17년 뭐 이 정도를
버텼어야지 이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때 이후로는 보면은 2018년도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떨어지더라도 8천에서 6천 정도니까 뭐 버틸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앞서서 투자를 진짜 오래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끝없는 하락을 경계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다시 주식을 사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요때 팬데믹 때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하락의 징조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판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왜? 옛날에 이것들을 봤잖아요. 자, 근데 뭐 어차피 뭐 영상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전부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러고 나서 왜 미국 주식이랑 자, 아까 니케이 봤죠? 니케이 주식도 2012년도부터는 장기 우상향을 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요거를 내용을 뭐 길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짧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중국은 요 두 가지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갔고 미국하고 일본은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갔다. 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은 일본은 1990년도, 중국은 2015년 이후인데 자 일본은 1980년도에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거품이 같이 왔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거품이 같이 왔죠. 근데 일본은 금리 인상에서 자산 가격이 붕괴가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규제를 해가지고 디폴트하고 증시도 같이 급락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본 이탈이 적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르지 못했는데 상하이 지수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때 아무리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때를 회복을 못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외국 자본들이 거기에 돈을 묶인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는데 나라의 정책에서 세금 혜택이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그 나라에서 어떤 곳을 부양을 할 거냐의 차이라고 보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 중국은 일반 투자자의 양도 차익에 세금은 없지만 거래세가 뭐 부과가 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잦은 거래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세금 부담이 존재를 하는데 자, 중국은 부동산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예요. 1가구 1주택일 때는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가 있기는 하거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그리고 양도 차익 과세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거의 없다. 이거 어디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장기 보유 자산으로 하게 되는데 내가 뭐 실거주는 굉장히 혜택이 있기도 하고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물론 미국하고 일본도 그게 있기는 하지만 중국하고 한국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부동산이 장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동산에서는 배당소득세도 없고 주식은 과세가 있고요. 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은 있는데 주식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식에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래세가 세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해요.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게 거래세를 많이 물잖아요. 근데 자산이 우상향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장기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거래세가 높으면은 이 자산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갖고 있게 하면은 이 자산은 올라가요. 사실은 좀 쉬운 문제인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은 장기 보유 시에 부동산의 세금이 더 낮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두 번의 큰 파도를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 안에서의 좋은 부동산을 찾지 주식으로 개미들이 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부동산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로 뭐 몇억 원 벌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엄청 부자다 막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금투세 같은 경우 보면은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은 초고액 자산가기 때문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런 글로벌 기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은 부동산이 훨씬 더 세금적으로 이득인 자산이다. 장기 보유하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인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간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이 내려가야 주식시장이 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어서 폭락을 겪고 난 이후로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미국은 리만 브라더스 때의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이상한 거품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를 좀 주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한국이랑 중국은 이게 꺼지지 않았잖아요. 한국이랑 중국은 제2의 리만 브라더스가 오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랑 중국이 부동산이 꺼져 버리면은, 자, 한국은 80%, 중국 80%, 거의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의 비중도 많아요. 건설업, 중개업, 인테리어, 금융, 가전, 가구 등, 어, 막 이렇게 내수는 거의 다 우리는 건설, 부동산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정의 30%에서 40% 경우가 토지 매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은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부동산이 침체하면은 주식이 반사이익을 얻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리만 브라더스 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면은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나스닥도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자, 이때 보여드렸던 거. 이때는 나스닥도 뭐 거의 코스피랑 비슷한 정도였었는데, 이때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 나서 주가 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났다. 이거를 한번 겪으면은 이게 근데 너무 큰 일이어서, 이걸 한번 겪으면은 그다음부터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 겪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한번 시도를 하긴 했어요.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니까 부동산 빛을 강하게 조이고 뭐 헝다나 비구이안 등 초대형 개발사들의 제한을 가하니까 줄줄이 디폴트가 났잖아요. 그래서 주택 착공률이 급감하고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니까 소비가 위축하고 성장률이 하락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주식이 살아났냐? 주식이 살아나지도 않았고 경제 전체가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같이 주식 중심의 체제로 돌아갔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지만, 선택 자체가 우리나라랑 중국은 부동산을 더 하는 걸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과 한국은 부동산의 세제 혜택이 있어요. 중국, 한국 거의 비슷한데 보유세가 거의 없고 양도세, 또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중국하고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주식 부양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장기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IRA나 401k가 되게 커요. 은퇴 계좌 활용 시 비과세 또는 이연과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할 때 부동산이 대부분의 자산인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계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양도소득세를 낮췄다가 지금 다시 올렸는데, 양도소득세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잘 팔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식에서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방지하려고 하고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되게 강화를 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혜택들이 남아 있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한 부양책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인 증시 상승의 결정적 이유는 2012년도부터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아베노믹스가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아베노믹스에서는 BOJ가 전례 없는 규모로 국채를 매입을 했었고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었고 정부 주도로 인프라 투자 그리고 경기 부양을 했었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BOJ는 당시 ETF 직접 매입이라는 정책까지 시행해서 주식시장에 직접 돈을 넣는 초강력 정책을 펼쳤어요. 이걸로 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을 택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 말에 9,000포인트에서 지금은 35,000에서 4만 포인트를 가고 있다. 그래서 엔화 약세, 미국 테크의 호황,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사람들이 일본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지진이 트리거가 돼서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인 상승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 투자가 조금 더 그런 거는 일본인들은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일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은행 예금 선택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 투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 여력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주식 펀드의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가계에서는 주식 비중이 50%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뭐야. 그냥 계속 쓰고 있었네. 오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엄청난 대폭락을 겪었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좀, 뭐, 트레이딩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익숙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한 사람들은 우상향을 어떻게 보면 사실 오래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상할 정도로 맹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러다 큰 코 다치지, 저러다 큰 코 다치지.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이번 이 정도 하락으로 끝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어, 어떤 트리거 이후에 주식 부양으로 방향을 바꿨고, 한국, 중국은 부동산 부양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향을 믿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책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중국이랑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상승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 세금의 혜택,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 사람들은 일반 가계 자산이 50%인데 주식을 이렇게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자산이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거를 폭락시켰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장기 우상향을 믿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해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해 서울의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해 라고 한다라는 거는 나라에서 띄워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은 맨날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부동산 잡을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자유시장 경제로 냅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만도 못한 이런 어, 시장이 되고 우리가 그토록 막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중국이랑 결국에는 비슷한 부동산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은 중국에 사고 주식은 미국, 일본에 사야 된다. 왜? 나라 정책이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봐야 맨하튼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도시인데 도쿄의 중심가의 아파트보다 뭐 한국 아파트가 더 비싸다? 경제 규모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다. 네,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이거를 오래오래 보유해서 세상에 매물이 나오지 않게 하면은 그거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래를 많이 하도록 유도할수록 그거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 단타만 치기 때문이에요. 미국처럼 장기 보유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 그럼 사람들이 오래 보유한다. 그러면은 주식은 결국 올라가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은 오래된 투자자들과 팬데믹 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생각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국가 정책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뭐 이거 재미도 없어서 끝까지 본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